여기 이제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처럼, 스타형 또는 뭐 성형이라고 하는데, 중앙 메인 컴퓨터가 있고요. 그 주변에다가 이제 단말기를 연결해서 쓰는 걸 무슨 형이라 그래요? 스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고장나면 큰일 나요? 중앙에 있는 게 고장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스타형이에요. 그래서 메인 컴퓨터들이 있잖아요. 거기 문제 생기면 난리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보면은 뭐 카톡도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그때도 메인이 문제였었잖아요.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카톡이나 이런 대형 회사들은 돈 들여서 메인을 여러 군데로 뿌려놔요. 왜 그러냐면 한 군데에다 집중해 놓으면 이거 하나 잘못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근데 참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그때 카카오톡 문제 생겼을 때 생활 자체가 어떻게 됐죠? 약간 나비가 왔죠. 솔직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카톡이죠. 그렇죠. 그때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딱 멈춰버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그쪽에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휴대폰에 중독되신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가끔씩 휴대폰 안 쓰고 있으면 솔직히 마음은 편한데 한쪽에서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거 1 올라와 있는 거 아니야? 괜히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보냈는데 1이 안 없어져. 그럼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빨리 카톡의 단점이 그건데 그놈의 1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보내든 안 보내든. 괜히 보내놨는데 1 안 없어지면 또 그렇고 1 없어졌는데 대답 안 해도 그렇고 이게 1을 장점이자 단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링형. 링형이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대라도 고장이 나면 전체적으로 영향이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형은 가운데 게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외곽에 있는 거 잘못됐다 그래서 전체적인 게 마비가 되진 않는데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나면은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버스형.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 단말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쓰는 구조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트리형.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요건 이제 분산 처리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시형이라 그래서, 그물형이라 그래서, 모든 단말기가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우수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한 대 컴퓨터가 문제 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 대신 항상 장점이 좋으면 뭐가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마지막에. 우수하지만 많은 비용이 뭐 된다? 발생된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좋은 게 있다라는 건 알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할 때가 있죠? 돈 때문에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돈 없으면 어때요?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버시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통장에 0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일 시작하고 나서 통장에 기본적으로 돈이 있었는데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딱 2주 동안 빵원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딱 뭐만 있었냐면 교통카드에 출퇴근할 돈만 딱 있었어요. 그때 좀 상황이 생겨갖고 그때 좀 서러웠어요. 뭐가 서러웠냐면 버스 타러 가면 버스 옆에 포장마차가 있거든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순대 팔아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버스 타러 가면 숨을 최대한 안 쉬었어요. 그 냄새 맡기 싫어서. 왜냐면 밥을 무조건 어디 가서 먹어야 돼요? 집에 가서 먹어야 돼요. 집밥을. 왜냐면 그땐 결혼하기 전이니까 부모님이 밥은 주시잖아요. 그때 좀 이래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돈 없으면 서러운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풍족하진 않아도 내가 쓸 만큼은 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운영 방식 보시면은 중앙집중 방식. 이 중앙집중 방식의 최대 단점은 중앙에 있는 컴퓨터에서 모든 걸 처리하기 때문에 이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못 쓰겠죠. 그래서 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말기가
접속하면 서버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 단말기들은 못 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버 관리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P2P 방식.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 컴퓨터가 클라이언트도 되면서 뭐도 되는 거예요? 서버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여기 망형처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단말기들이. 그걸 이제 P2P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것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저기 은행들이 서버 같은 거 하면 돈 드니까 맨날 우리 뭐 요즘에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예전에 보면은 뭐 은행에 뭐 하나 하려면은 못 깔아라 이런 거 많았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서버에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거 아끼려고 내 컴퓨터에다가 지들이 해놔야 될 걸 내 컴퓨터에다 뭐 하는 거예요? 설치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것 때문에 말들 되게 많았잖아요. 거기에다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그런 방식을 외국에선 거의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네. 주로 어느 나라만 그랬어요? 우리나라만.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그 방식으로 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요건 이제 분산 처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말기가 요청하면은 서버가 자료를 뭐 하는 거예요?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클라이언트 서버인데,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대부분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버는 서비스를 뭐 하는 거예요? 제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들은 대부분 클라이언트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망,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랜 그러면은 근거리, 맨 그러면은 도시권, 웬 그러면은 광대역, BISDN 그러면 광대역 정보통신망, 인트라넷, 요거는 이제 사내 통신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회사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트라넷 쓰실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이거 실제 겪었어요. 회사 내부에서 이런 통신망 같은 거 쓰실 때는 다른 사람 욕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메인 갖고 있는 사람이 아이디하고 비번 넣으면은요, 그 사람이 대화한 거 다 떠요, 삭제해도. 그래서 업무용은 뭐만 쓰세요? 업무용만 쓰세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혼자 토요일날 일이 있어서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출근하신 거예요. 또 뭐 일 있으셔서 출근하셨나 보다. 그런데 사장님이 한 자리씩 5분씩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직원의 자리에. 거기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 회사였거든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우리 월요일날 출근해갖고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봤죠. 사장님 토요일날 출근하셨는데 각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더라. 그랬더니 저쪽 끝으로 끌고 가더니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으라고. 마스터로 들어가갖고 이 사람이 무슨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이 중요한 거를 외부에 돈 주고 팔아먹은 거예요. 내부 정보를. 그러니까 실제 겪은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모습을 딱 본 순간부터 제가 그 사장님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본 다음부터는 솔직히 정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다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인트라넷 혹시 나중에 쓰시면은 업무적인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무서운 시대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사 내부 거 팔아먹는 분들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네이버 이런 거에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잖아요. 회사에서는 뭐만 해라? 일만 해라. 그래서 그런 거 막는 회사들도 실제 존재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 열어놨더니 일 안 하고 맨날 뭐해요? 쇼핑몰 들어가 있고, 뭐 뉴스 확인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죠. 그 다음에 엑스트라넷이라 그래서 요거는 납품업체하고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라넷은 사내 정보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엑스트라넷은 인트라넷보다는 조금 더 뭐한 거예요? 넓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사하고도 이렇게 이제 주고받을 때 쓸 수 있는 통신망을 뭐라 그래요? 엑스트라넷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무선으로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요게 있어야 돼요. 랜카드가. 근데 무슨 랜카드가 있어야 돼요? 무선 랜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고 다니면 되죠. 왜냐면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무선 랜카드가 대부분 되어 있죠. 그래서 와이파이 같은 거 땡겨서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보시면 여기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두꺼운 글씨가 많죠. 그래서 첫 번째로 라우터.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정보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통신망에 연결해주는 장비를 뭐라 그래요? 라우터라고 하는데 요거 잘 봐주세요. 최적의 뭐를 찾아주는 거예요? 경로. 우리가 인터넷 쓸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리피터. 요거는 뭐냐면 신호 같은 게 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뭐 해주는 거예요? 증폭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브릿지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우리가 두 군데를 뭐 해주는 거죠?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통신망을 연결해 주는 걸 브릿지.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그러면 출입구예요. 뭐라고요? 출입구. 그래서 출입구 역할을 해서 다른 네트워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 왜냐면 우리가 연결을 하려면 출구나 입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역할을 하는 게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허브. 요거는 뭐냐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허브라고 하고, 스위치는 데이터를 스위칭하는 거.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런 거 한 번씩 봐두시고요. 요즘에는 모뎀은 거의 시험 문제에도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거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건데 이런 거는 요즘에 안 나오냐면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뭐냐면 통신규약이라 그래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하는 걸 뭐라 그래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통신규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약속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TCP/IP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걸 뭐라 그래요? TCP/IP. 그 다음에 HTTP. 인터넷에서 웹서버와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우리 인터넷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제일 앞에 HTTP로 시작하는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인터넷 주소에. 그게 이제 우리가 서버하고 사용자 간에 주고받기 위해서 쓰는 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HTTP. 그 다음에 FTP. 요것도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서버하고 서버 컴퓨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주고받는 거. 요거를 이제 FT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OSI 7계층에서 요거 7개 원래 외워야 되는데 요 중에서 요거 두 가지 잘 나와요. 데이터 링크하고 뭐요? 네트워크계층.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서는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잘 봐두셔야 되세요.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OSI 7계층, 그래서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단순화해 제공하는 모델로서 요거를 이제 여러 개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몇 가지로 나눠놨어요? 7가지.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물리계층. 그래서 전기적, 기계적, 절차적, 기능적 특성을 이용해서 역할을 담당하는 거. 요게 이제 물리계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이터 링크 계층. 그래서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 7계층에서 뭐 데이터 링크 계층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 이제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네트워크 계층. 그러니까 순서가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요 7가지 좀 봐주시고,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뭐 하는 거예요? 전송하는 거. 그것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나실 때 이런 건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 용어 잠깐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베이스밴드라고 해서 디지털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원래 신호 그대로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쓰는 랜 같은 거. 그 다음에 브로드밴드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건데,
우리가 집에서 쓰는 것들 있죠. 통신사나 전화고, 뭐, TV, 라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브로드 밴드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UWB, 뭐,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고 하는데, 근거리에서 컴퓨터나 주변기기 및 가전제품 등을 연결해서 쓰는 개인 통신망을 뭐라 그래요? UWB. 그 다음에 Y브로는 초고색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환경.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요런 게 잘 되어 있죠. Y브로 같은 거. 요즘에는 버스에서도 와이파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철에서도 당연히 잡히고. 그래서, 나중 되면은, 뭐, 100%는 되진 않겠지만, 와이파이로만도 다 쓸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오겠죠. 근데 지금은 100%는 아니잖아요. 내가 뭐 길거리 다니거나 이럴 때 와이파이가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고. 하지만 나중에는 와이파이로 어느 정도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급이라 그래서 저전력, 저비용. 그 다음에 ISP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그래서 뭐 KT, SK, LG. 그 다음에 요번에 제4통신망 하나 생긴대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은 아닙니다. 대기업은 아닌데, 한 회사가 KT, SK, LG에서 안산 회선을 하나 샀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뉴스에 나와서 한번 자세히 봤는데, 결론은 돈 싸움이잖아요. 과연 그 회사가 사람들을 쓸 수 있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느냐. 왜냐면, 뭐든지 다 초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잘 되면은, 네 번째 스마트폰 회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현재는 몇 개예요? 3개죠. 나쁜 놈들입니다, 이분들. 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단합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이제 저기 가격대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내놓는데 얼마 전까지는 비슷비슷했잖아요. SK든 KT든 LG든. 근데 회사 입장에선 어쩔 수 없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는데 솔직히 좀 별론 것 같아요. 우리는 싸우길 원하잖아요. 그래야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블루투스.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거 이제 무선으로 연결해서 쓰는 게 뭐예요? 블루투스죠. 그 다음에 와이파이. 좁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뭐예요? 무선네. 그래서 여기도 와이파이 있어요. 와이파이 암호는 학원 전화번호예요. 와이파이 아마 2개 정도 뜰 거예요. 하나는 기본 와이파이고 하나가 5G인가 하나 더 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잡아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와이파이 쓰실 분들은. 좁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무선랜으로서 노트북을 무선 핫스팟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이제 노트북 사용할 때 와이파이하고 연결해서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더넷이라 그래서 버스 구조의 근거리 통신망을 이더넷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에서 요 2가지 잘 봐주세요. RFID랑 사물 인터넷. 그래서 보시면 유즈넷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VoIP, NVoIP 있는데 RFID 잘 봐주세요. 그래서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주변 물체를 인식하는 기술로서 주차장의 주차 유도 시스템, 그 다음에 하이패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RFID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보면은 요즘에 이제 저런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주차되는 차량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요 RFID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서울의 버스 중에서 야간 버스 몇 대는 사람이 운전 안 합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앉아는 있는데 자동주행으로 해서 누가 하고 있죠? 버스 지금 현재 2대인가 3대 테스트 중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버스 다 누가 운전하는 거예요? 기계가 운전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든지 다 기술이 발전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필요가 없으면요, 택시 운전 아저씨도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올 겁니다. 근데 무조건 발전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발전하면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딱 2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도 그런데 많이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유비쿼터스, 이제 시간 공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이미 유비쿼터스는 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 지금 현재 웬만하면 시간 공간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장 많이 발전할 게 이쪽이에요. 사물 인터넷. 그래서 진짜로 뭐 지금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내가 집에 가면서 불 다 켜고 끄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막말로 불도 가능하고 창문도 뭐 할 수 있죠?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편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건데, 문제는 저겁니다. 보안이 좋아야 돼요. 맞죠? 만약에 여기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켤 수 있어. 만약에. 그럼 이거 보안 뚫려서 해킹당하면은요,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하루 종일 켜놓을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면 집에 못 할 수도 있어요. 불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물 인터넷이 잘 되려면 일단 보안 쪽이 잘 돼야 되는데, 솔직히 대한민국은 보안 쪽이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해커라 그러죠. 해커들이 맘먹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곳들 다 뚫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해커들은 저기 다 외국 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많이 안 줘요. 외국 나가면은 1억이면 우리나라에 있으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요. 외국으로 나가요?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직원으로 잘 안 뽑고요. 대부분 하청줘요. 뭐 아끼려고요? 돈 아끼려고. 그래도 종종 뚫렸다라는 얘기들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약하긴 하대요. 그래서 사물과 관련됐다 그래서 무슨 인터넷이라 그래요?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테더링. USB 케이블이나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의 기기하고 인터넷을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쓰는 거. 그거를 이제 테더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문제 잠깐 보시면 우리 한쪽만 하는 거를 무슨 방향이라 그래요? 단방향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라디오와 같이 한쪽만 받는 거 무슨 방향이라 그래요? 단방향. 그 다음에 무전기 같은 건 뭐라 그래요? 단이중. 그 다음에 전화기는 뭐예요? 전이중. 양방향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거기 보시면 모든 네트워크 상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최소한의 네트워크 구조를 주는 거. 요거 뭐라 그랬죠? 딱 봐도 몇 번 아니면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죠? 왜요? 둘이 뭐하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찍을 때 찍더라도 생각을 하고 찍으시면 확률은 몇 프로로 올라가요? 50%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찍을 때에도 보면 냈다 찍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확률은 25%가 되는 거고, 문제 잘 보시다 보면 조금 눈에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50%가 됩니다. 그래서 ISO가 아니고 뭐예요? OSI예요. 정답 몇 번이요? 4번. 근데 이렇게 내면 좀 유치하긴 하죠. 근데 저렇게 냅니다. 이거 다 실제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꼭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인터넷. 그래서 우리 IP 주소라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는요, 고유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짓 인터넷으로 하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게 왜 잡히냐면 요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IP 주소 때문에. 그래서 IP 주소 추적하면은 이 사람이 요 동네구나, 여기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도 잘못하면 잡힐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에서 장난치는 건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 좀 안 좋은 일들도 종종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100은 아니지만.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잘못했다가 잡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연예인들 욕하고 막 그런 채널 운영하다가 거기 연예인 하나가 열받아갖고 미국까지 가서 변호사 써갖고 그 사람이 미국에다 소송 걸어갖고 누군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예인 관련돼서 나쁜 얘기가 덜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백종원 씨도 여러 번 죽었잖아요. 유튜브 상에서. 유튜브 상에서 여러 번 죽였어요. 백종원 뭐 죽었다, 이혼했다, 뭐 바람 폈다,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가짜뉴스. 근데 앞으로 가짜뉴스냐 진짜뉴스냐 구별하는 건 본인이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것만 봐갖고는 진짜 잘 만들어요. 네. 막 이것저것 막 갖다가 만들다 보니까 진짜처럼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래서 진짜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짜냐 가짜냐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판단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 얘기를 들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 진짜 말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뱀의 혀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뱀의 혀를 갖고 있는 분을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회사 다닐 때 제가 다니던 우리 회사 사장님. 진짜 말 잘해요. 왜냐면 제가 격리 보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 월급,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잖아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얘기하기 전에는 머릿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거야 이러는데 사장님하고 대화할 때마다 퍼센트가 1%, 5%, 10% 이렇게 올라가요. 진짜로. 그래서 영업은 저런 사람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진짜 영업 잘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대부분 다 사기꾼이에요. 결론은 회사 망하고 회사 돈 빼돌려갖고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항상 남을 믿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항상 주의는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거 제가 작년부터 하는 얘기인데 아마 올해 내년에 저기 많아질 거예요. 사기꾼들. 사기꾼들이 왜 많아질 거냐면 대한민국 경기가 좋아질 거예요? 나빠질 거예요? 나빠질 거예요. 누가 봐도 좋아질 게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 어저께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삼성전자도 비상경영체제로 간대요. 그래서 모든 임원들은 이제 앞으로 주 6일째래요. 삼성전자도.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삼성전자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비상경영체계 한다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 나왔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사기꾼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런 얘기 믿지 마십시오. 돈 벌게 해주겠대. 네, 지가 돈 벌지 왜 남을 돈 벌게 해줘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나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돈 벌겠대. 그러면 다단계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참고로 저는 다단계 회사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여직원분이 저 그만뒀는데 6번 전화 오는 거예요. 주변에 수소문 했더니 회사 그만두고 다단계 하고 있대요. 근데 너무 심심해서 갔었어요. 너무 심심해갖고 할 게 없어요. 네, 왜냐면 그때 수업을 반만 했었거든요. 갔더니 저보고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다단계에 가입하라고 꼬시는 게 아니고 저보고 강사해달라고. 다단계 오는 사람 꼬시는 강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 그때 제가 나쁘지 않게 돈을 벌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세금 다 떼고 월 400만 찍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던 일 그만두고 와서 강사일 하겠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갔어요. 이거 제가 배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정답은 아닌데 거절해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거절할 때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못할 걸 던지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절대 못해줘. 근데 너무 세게 부르면 욕먹습니다. 저 아시는 분은 한번 대출 받으라고 전화 오죠. 그래갖고 안 그래도 대출 필요했는데 연락 주셔서 감사하다고 500억만 달라고. 네, 그랬더니 거기 여직원이 쌍욕하고 끊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불러도 상대방이 좋아하진 않은데 어쨌든 못 들어줄 만한 거 부르면 자동으로 해결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동주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거는 요게 많아요. 네,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IP 주소 물어보면 대부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집에서 컴퓨터 킬 때마다 IP 주소가 동적으로 바뀌어요. 네. 왜냐하면 들어갈 때마다 업체에서 뿌려주는 게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자동 주소 많이 쓰고 회사에서는 요거 많이 써요. 무슨 주소요? 수동 주소. 그래서 대부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는 IP 주소가 뭐뭐뭐뭐뭐다 이렇게 대부분 지정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학원들에서도 이제 뭐 컴퓨터 속도가 되게 빨라야 되는 학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데에서는 수동 주소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저 예전에 다니던 서울에 좀 큰데도 거기도 수동 주소 썼었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수업도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수동 주소를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IP 주소 종류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IPv4가 있고 IPv6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진한 거 잘 봐두세요. IPv4는 몇 비트예요? 32비트예요. 네, 우리 1바이트가 몇 비트라 그랬죠? 8비트라 그랬죠? 그래서 8비트씩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4개. 네. 로 구성되고 각 부분은 마침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주소가 요거예요. 그래서 몇몇몇 점, 몇몇몇 점, 몇몇 점, 몇몇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기존의 게 부족해졌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IPv6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16진수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진수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몇 비트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16비트로. 그래서 8개로 표시가 되고 여기는 콜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2비트냐 128비트냐 그 다음에 마침표로 구분을 하냐 콜론으로 구분을 하냐 그런 거 좀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그래서 우리가 www.momo.momo.momo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네이버는 www.naver.뭐예요? com 그런 것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도메인 네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스트 컴퓨터 뭐 기관명, 기관 종류, 국가명이 있는데 여기가 뭘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OR은 단체고 CO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GO는 뭐예요? 공공기관. 그래서 우리가 뭐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대부분 끝에가 GO로 끝나요. 그래서 뭐 GO.KR. KR은 당연히 뭐예요? 한국이겠죠. 그 다음에 ES는 초등학교, MS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HS, 대학교는 AC.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길다 보니까 짧은 형태로 줄이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퀵돔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들다 보면 이 주소가 되게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걸 이제 축약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URL. 인터넷의 표준 주소 체계인데 뭐 아까 보신 것처럼 뭐 프로토콜이 있고 그 다음에 호스트 주소 그 다음에 파일 경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요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만약에 내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만약에 어떤 뭐 뉴스를 봤다 그러면 요렇게 위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요런 것들이 다 요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 뭐 호스트 주소, 파일 경로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자우편, 우편 관련 프로토콜. 그래서 이제 SMTP라 그래서 요거는 송신하는데, 보내는데 관련된 거고, POP3는 요거는 수신하는데, 받는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MIME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하는 거고, IMAP는 펜싱과 관련된 거세요. 그래서 우리 뭐 이런 거는 요즘에 시험 문제 당연히 안 냅니다. 전자우편 주소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아이디하고 뭘로 되어 있어요? 도메인 네임. 그래서 호스트 주소. 그래서 우리가 뭐 네이버면은 네이버.com. 다음이면은 뭐 다음.net이나 한메일.net.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회사 가시면 회사 이메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이제 받으셔서 그 이메일로 쓰시면 되죠. 나중에 사무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즘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아셔야 되냐면 회사 가시면 이거 발행해요 안 해요? 발행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내 메일 주소 알려줘야 돼요? 회사 전용 주소 알려줘야 돼요? 네, 회사 전용 주소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예전에도 회사 다닐 때 한 분이 개인 이메일을 알려줘갖고 세금 계산서 보냈대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메일 주소를 누구 걸 알려줬어요? 자기 걸 알려줬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회사 이메일 주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알려주셔야 거기로 뭐가 와요? 네, 세금 계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런 거 할 때는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7비트의 아스키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전자우표는 뭐 솔직히 요즘에 근데 매일 써요? 안 써요? 거의 안 쓰죠. 네. 쓰긴 쓰는데 쓰는 양이 확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뭐 텍스트를 보내거나 문서 보내거나 동영상 보내거나 이미지 보낼 때.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가져가시라 그랬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USB에 가져갈 거고 어떤 분들은 압축해서 메일로 가져갈 거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아직도 이메일을 쓰기는 써요. 네. 쓰기는 쓰는데 주로 이제 언제 쓰냐면 저도 언제 쓰냐면은요 USB 깜빡했을 때. 네. 왜냐면 요즘에 메일로 안 보내고 그냥 카톡 보내잖아요. 솔직히. 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카톡 연결되어 있으면 카톡 보내는 게 메일 보내는 것보다 더 어때요? 편한 시대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USB 깜빡했을 때 나한테 보낼 때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우편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회신은 받은 메일에 대해서 답장하는 거고 전달은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고 스팸 메일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쓸 때 있는 거예요? 쓸 때 없는 거예요? 쓸 때 없는 거. 그래서 모르는 사람 거는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문자도 똑같잖아요. 문자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거기 안에 링크 연결되어 있죠. 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 거는 누르래요? 바로 지우래요? 네, 지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모르는 사람 거 잘못 눌렀다가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잘못하면은 내 핸드폰이 좀비폰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핸드폰 가지고 막 그 사람이 막 내 안에 있는 자료 같은 거 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못 다운받으면. 그래서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화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맨날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모르는 사람한테 대화하고 막 돈 주고 그런 경우들 종종 있잖아요. 그럼 솔직히 봤을 때는 왜 저러지 그러는데 주변에서 당한 사람 말에 의하면 그 상황이 오면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남편분이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 원 보냈어요. 통장에 1억 있었거든요. 왜 3천만 원만 보냈는지 아세요? 한도가 얼마였던 거예요? 3천이었던 거예요. 아마 한도가 1억이었으면 1억 다 보냈을 거예요. 네. 3천 보내고 그분은 한 달 누워 계셨죠. 저 남편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3천만 원이면 솔직히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어마무시한 돈. 그래서 항상 돈 같은 거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게 꼭 뭐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호구짓 몇 번 했었으니까. 호구가 안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 용어 보시면 IPTV. 예. 그래서 텔레비전에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서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일명 인터넷 TV 같은 거. 그 다음에 스마트 TV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TV를 이용해서 뭐 VOD도 보고 게임도 하고. 네, 요즘 VOD 난리잖아요. 맞죠? 네. 근데 앞으로 VOD 쪽이 좀 더 다양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보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보는 게 좋아요? 기다렸다 보는 게 좋아요? 보고 싶은 거 그냥 보는 게 솔직히 이젠 더 익숙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www. 요건 이제 인터넷을 쓸 때 우리가 www.naver.com 다음.net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은 요 www를 입력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쿠키. 쿠키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 이제 로그인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생략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쿠키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막 다양한 사이트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쿠키가 갖고 있는 용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용량이 적을 때 우리가 용량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쿠키 관련된 것들을 삭제를 하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많이 잡아먹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안 들어가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도
저기 뭐냐, 용량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기 가라 그러잖아요. 카톡 가서 쓸데없는 거 뭐 하래요? 삭제하고 그런 것들 하라고 하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뭐예요? 네이버나 뭐요? 박. 그런 것들이 이제 포털 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메일도 보내고 뉴스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근데 확실히 큰 회사들은 욕심을 좀 많이 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서 저기 뭐냐, 유튜브나 틱톡 잡는다고 지금 막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잖아요. 지지직인가? 요번에 시도하고 있죠. 근데 분위기는 망해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잘 됐으면 뉴스에 엄청 때렸을 건데 시작합니다 하고 나서 조용해요. 그러니까 잘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데 아직 저쪽까지는 먼 것 같아요. 틱톡이나 그런 쪽까지. 저 아시는 분이 틱톡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근데 본인이 잘 나가는 게 아니고 틱톡 가면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시는 분인데 하나 잘 만들어 갖고 뭐 본인이 돈 번 건 아니지만 한 몇십억 조회수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들이 막 그런 거 갖고 쓰고 외국 사람들도 쓰고 해서 그리고 얼마 벌었어요? 그랬더니 돈은 못 벌었대요. 왜냐면 아직 그런 쪽이 발전이 안 돼서. 근데 올해부터는 돈 준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잘 만든 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연락 안 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돈 버는 건 되게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러 사이트.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쓰다 보면 과부하나 속도 저하가 나타나서 동일한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미러 사이트라 그래서 동일한 사이트를 여러 곳에 뭐 해놓는 거예요? 복사해놓고 쓰는 거. 그걸 이제 미러 사이트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런 파트는 그렇게 잘 내는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뭐 실제 쓰는데 크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쨌든 앞으로 뭐 유튜브 쪽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이버나 다음 이런 쪽에서 많이 진출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1등은 어디예요? 네이버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요것저것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은 확실히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왜냐면 원래 네이버가 했으면 누구도 따라하죠. 다음도 따라 했었죠. 과거에는 많이. 근데 요즘에는 다음이 안 하고 누가 하죠? 다음하고 연결되는 회사 하나 있잖아요. 카카오톡. 그래서 카카오톡이 다음이 예전에 했었던 행동들을 이제 카카오톡에서 많이 하고 있죠. 원래 다음이 카카오톡 살려고 그랬죠? 근데 왜 못 샀어요? 부산 이유 하나잖아요. 엄청 많이 불렀어요. 카톡에. 근데 이렇게 커질 줄 알았으면은 카톡 사는 게 나을 뻔했죠.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카톡. 그 당시 얼마 불렀더라? 몇십조 부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다음이 카카오톡 사겠다라고 해서. 그래도 한때 저기 카카오톡 이름이 다음 카카오톡인 적이 있어요. 잠깐이지만 다음에서 살려고 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 주식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팔았는지 일부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별로 관심도가 떨어져서. 근데 어쨌든 연관되어 있는 거는 카톡이긴 합니다. 근데 왜 다음이 카톡한테 덤볐죠? 네이버에 뭐 있죠? 라인 있죠. 그것 때문에 다음에서도 그런 라인 역할을 할 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올리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카카오톡에 한번 붙었었는데 잘 안 되고 마무리가 되긴 했죠. 하려고 했었는데 완전 사지는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1번 보시면 인터넷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URL은 각종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 주소 책임지다. 그래서 우리가 주소 그러면 URL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을 통해 연결된 상업용 네트워크로 중앙통제기구인 NIC에 의해 운영된다. 저것까지만 맞는 거예요. 상업용 네트워크까지만. 그 뒤에 있는 중앙통제기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IP 주소는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 주소 때문에 뭔가 이상한 행동 하시는 분들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www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인터넷 들어갈 때마다 www.뭐뭐.뭐 이런 거 쳐요, 안 쳐요? 치죠. 그래서 인터넷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인터넷의 표준 주소 체계. 표준 주소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앞에 프로토콜 들어가고 요게 www예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호스트 서버 주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트 번호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이 파일 경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풀어보고 뭐 한번 보시라고요? 내용 한 번씩 꼭 더 읽어보시고. 그래서 초반에는 그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은 되도록이시면 언제까지 보시라고요? 5월 중순 전까지. 그러니까 5월 한 11일 전까지는, 요때까지는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요 남은 기간 동안에 뭐 볼 수 있어요? 실기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중순쯤에 따시면 그 다음날 발표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10날 시험 봐서 합격했어. 그러면 13일부터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요 일주일 정도는 거의 마감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내가 접수할 수 있는 게 좀 편하게 접수하시려면은 필기 합격하고 한 2주 후부터 좀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심할 경우에는 2주차까지도 거의 마감되어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가능합니다. 뭐는 가능하냐면 저희가 오전에 수업하죠. 맞죠? 평일 오전에. 근데 내가 만약에 시험이 평일 오전에 잡혔어. 그러면 요거는 같은 동일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수험표에다가 그분들 사인인가 도장받아 오시면 그건 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해요. 근데 관련 없는 시험은 안 돼요. 네, 관련 있는 시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서 접수하려고 봤더니 평일 오전에만 있네. 그럼 그거 접수하셔서 시험 보시고 오셔도 그거는 출석으로 가능해요. 근데 관련 없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수업 들으시다가 면접 보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인포에 가시면은 면접 확인서라고 있거든요. 그거 확인서에다가 필요한 서류 받아갖고 오시면 출석으로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줘요. 왜냐면 이 수업 자체가 뭐 하기 위한 수업이죠? 네, 취업 목적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많이 하셔야, 뭐 저희 학원에도 플러스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을 많이 하셔야 다음 사람이 배울 때 배울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왜냐면 취업률이 높은 과정은요, 국가에서 지원을 100원이라도 더 해줍니다. 근데 취업률이 낮은 과정은요, 국가에서 개인 보고 더 많이 내려요. 이게 나눠져요. 그래서 취업률이 높은 것들은 뭐 10%더 지원해주고, 취업률이 낮은 것들은 10%더 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배우시면, 뭐 100%는 힘들겠지만,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은 뭐 하시면 좋아요? 취업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 취업이 꼭 동일 직종 아니어도 됩니다. 취업만 하시면은 그게 취업으로 다 잡히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배운 거는 A를 배웠어. 근데 취업은 C 쪽으로 했어. 상관없어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한테 지원비도 줄어들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배우셨던 분들이 뭐를 덜한 거예요? 취업을 덜한 거예요. 특히 이게 어느 쪽이 심하냐면요. 요리, 미용 이쪽이 심해요. 왜 그러냐면 요리는 취업 안 하고 배우면 써먹으면 되잖아요. 미용은 자녀분들 잘라주면 되잖아요. 막말로.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원들이 처음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면 요리 같은 거 있죠. 초반에 어떻게 수강생들을 모집했냐면요. 동네 가갖고 요리 배우세요. 딴 다음에 취업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배우면 집에서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써먹죠. 요런 식으로 꼬셨어요. 초반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리고 초반에 저기 엄청 찍혔어요. 국가에. 저기 요리 쪽하고 미용 쪽을. 그래갖고 제일 처음에 자비부담금 생긴 게 요리하고 미용이에요. 다른 쪽 100% 다 지원해줄 때 요리하고 미용은 수강생은 엄청 많은데 취업률은 안 오르니까 그렇게 해갖고 초반에 좀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문제 한 번씩 꼭 풀어보시고 뭐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요? 앞에 거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네,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실기 조금 해볼 겁니다.